알면서 모른 척 하는 게 이득이 된다고? 아는 척 해야 하는 건지 말해야 하는 건지 참 머리 아프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지척스입니다. 임대차 부분에서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법률 조항이면서 많이들 놓치는 사항이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오늘의 주제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아무런 대화가 없을 때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걸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같은 보증금으로 같은 계약 기간이 연장됩니다. 보통 주거용 부동산은 2년 계약하니까 2년 연장이 되겠습니다. 23년 5월부터 25년 5월까지 2년을 계약했을 때 자동으로 추가 2년, 즉 25년 5월부터 27년 5월까지 같은 금액으로 연장이 되는 겁니다. 연장이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바로 임대료 절약,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 사는 겁니다. 많은 경우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 물가가 인상되었으니까 혹은 시세에 맞춰서라는 이유로 임대료를 올려서 재계약하기를 희망합니다. 꼭 임대료를 올려서 재계약하라고 법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허나 많은 재계약에서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임차인 입장에선 임대인과 임대료 인상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며 임대인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올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대료 오른 재계약을 체결합니다. 묵시적 갱신을 이용한다면 불편하다고 할 수 있는 임대료 인상에 관한 토론 없이 기존의 임대료로 계속 거주하게 됩니다. 임대료에 대해 다투지 않음으로써 정신건강도 챙기고 임대료도 그대로니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료 인상이 없는 계약이라는 점 말고도 임차인에게 몇 가지 부수적인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 나중에 쓸 수 있다.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임대인의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임대차를 연장할 수 있는 것을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연장했다면 청구권은 아직 안 쓴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첫 계약 후 2년을 살았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또 2년을 살았습니다. 총 4년을 다 산 후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지 않았기에 2년을 또 살 수 있는 청구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을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연장했다면 임대인이 나가달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 합니다. 나가달라는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없죠. 이때 묵시적 갱신을 통해 계약갱신 청구권을 아낀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 됩니다. 갱신 청구권이 100% 완벽한 연장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건 한계점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연장을 시도해볼 수 있는 명분을 가진다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어떻게 보면 청구권을 아낄 수 있는 연장 계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 해지를 임차인이 원한다면 3개월 후 계약이 해지된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지해주세요 말하고 3개월 후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법적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반면 임대인은 계약 중도 해지 권한이 없습니다. 2년의 계약 기간을 다 기다려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된 임차인은 묵시적 계약에 한 달을 살던, 두 달을 살던, 1년을 살던 나가고 싶으면 해지 통보를 하면 끝!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안정성이 떨어지니 좋을 수가 없겠죠. 언제든지 해지하고 나갈 수 있는 임차인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반면 임차인은 자유롭게 본인의 이사 일정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차인 통보 후 3개월 후 계약이 해지되는 건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 모두 다 동일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포인트는 계약 연장에 대해 아무 말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금액에 대한 조율을 하거나 이사를 나갈까 말까를 대화를 통해 고민했다면 이는 묵시적이 아닙니다. 임차인 입장에서의 꿀팁은 임대인이 재계약에 대해 아무런 말도 없다면 그냥 가만히 알고 있어도 모른 척 있으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같은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처럼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주 일어나는 분쟁사항, 계약에 대해 신경을 임대인, 임차인 둘 다 못 써서 묵시적 갱신이 되어도 임차인은 손해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위에 설명했듯이 임대인만 손해를 보는 것이죠.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인데 그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작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보통 이런 작은 싸움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처음엔 시기를 놓쳐서 임대료를 못 올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을 원하지만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 법조항을 제시하면 그때야 같은 금액 연장인 것을 수긍합니다. 속쓰리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본 특이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부동산에게 시기에 맞춰서 연장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이 임차인에게 시기를 놓친 후 전달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리권이 있냐는 문제는 제외하고 생각해도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은 부동산을 통해 연락을 받았기에 당당하게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만 임대인에게 욕을 좀 먹은 걸로 기억합니다. 묵시적 갱신에서 임대인은 약자인가?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게 무조건 임차인과 대화를 나누면 그걸로 끝입니다. 대화를 나눠야 일반 재계약을 하든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계약을 하든 금액을 올리든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후 계약에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로또 당첨도 본인이 당첨금 수령 안 하면 아무도 못 도와주는 것과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게 무조건 임대차 계약에 신경을 씁시다. 누군가는 임대인들 묵시적 갱신 되지 않게 챙기는 건 이미 많은 임대인들이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안 챙기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임대인은 2, 3회 묵시적 갱신이 될 때까지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